최진호 교수입니다. 문학과 과학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세상 사는 얘기를 엮어갈까 합니다. 오늘은 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은 정말로 죽었는가 하는 주제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고려 때 러시아와 유럽을 유린했던 징기스칸 이후 몽고가 일본 정부를 위해 고려의 병력, 배, 군량을 담당할 것을 강요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당시 전초기지였던 제주도와 병참기지였던 안동과 개성은 오늘날 소주로 유명합니다. 몽고군은 소주를 넣은 술병을 차고 다니면서 시도 때도 없이 마시면서 다녔습니다. 그때 안동과 개성의 소주를 만들어 보급하게 되면서 안동 소주와 개성 소주가 명물로 등장하는 계기를 만들었고, 그 후 개성 소주와 안동 소주가 지금까지 명맥을 유지하면서 시판되고 있습니다. 고려사 열전에 의하면 그 당시 왜구를 맡겠다고 최영 장군의 명령을 받아 경상도에 와 있던 김진은 일어난 기생들을 모아놓고 소주를 마시고 밤낮에 취해 있었다고 합니다. 부하들이 조금만 뜻을 어겨도 매질과 욕설을 했기 때문에 김진의 무리들을 소주 마시는 무리란 뜻으로 소주도라고 꼬집어 불렀다고 합니다. 그때 왜구가 쳐들어와서 합포영을 위륜하자 부하들은 소주도를 시켜 적을 치게 할 것이다. 우리들이 어찌 싸우리요? 하면서 나가 싸우지 않으려고 하자 김진은 혼자 도망갔다는 부끄러운 기록이 역사에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김진이 천재적인 아첨을 발휘해서 다시 중용되자 최영 장군은 목을 베어야 할 자가 상을 받았으니 공을 세운 자에게는 무엇으로 대우할 것인가 하고 한탄했다는 기록도 남아 있습니다. 명나라의 이시진이 지은 한방서 본초 강목에 소주는 예로부터 있었던 것이 아니고 원나라 때 비로소 만들어지게 되었다고 하였으며, 원나라 때의 거가 필룡에 비로소 소주 만드는 방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 고려에서는 원나라의 어떤 몽고의 영향을 받아 주로 소주가 일반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고려사에 의하면 고려 문종 때 비로소 양원서라는 술 빚는 관서를 두고 여기서 국가의 의식용 술을 빚었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고려 성종 때 처음으로 개성에 술집을 여러 곳 두었습니다. 그 후 숙종은 개성에 주점을 관설하고 각 지방마다 주식점을 두어 숙식까지 제공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고려 말렙에 편찬한 고려가요 상화점에 다음과 같은 구절이 나옵니다. 술 파는 집에 술 사러 갔더니 그 집 주인이 내 손목을 잡더라. 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상이 불교가 융성했던 고려시대의 사찰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본래 사찰에서는 음주는 물론이고 술의 제조와 판매뿐만 아니라 달래, 파, 마늘, 부추, 무르스, 오신채라는 훈채까지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불교 경전이나 율장에서 잘 나타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수능엄경에서는 중생들이 선의 삼매를 구하려면 세간의 5가지 신체를 끊어야 하나니 이 5신체를 익혀 먹으면 음심을 일으키고 날 것으로 먹으면 분노를 더하느라고 설파하고 있습니다. 5신체의 맛은 공통적으로 맵고 쓰고 시고 손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나 왕실 귀족과 밀착되어 있었던 고려의 사찰은 전답과 노비를 가지고 있었고 면세나 면역의 특혜까지 받으면서 특권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면세란 말은 세금을 면해주는 것이고 면역이란 말은 우리가 면역체계 이런 면역이 아니고 군역, 군대에 가는 것을 면제해주는 특혜를 말합니다. 사찰에서 양조인 숙박까지 경영했는가 하면 술과 곡식, 채소 등 생필품까지 판매하는 등 경제적으로 비대해지면서 행패 또한 심했다고 합니다. 이러하니 뜻있는 선비들로부터 사찰의 행패를 고발하고 이를 중지시킬 것을 요구하는 상소가 줄을 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려사 지 형법 2조에 의하면 현종문년에 성리가 술을 빚는 것을 금하였다고 하였으니 그 당시 성녀들의 권위와 타락을 함께 보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양조 금지령에도 불구하고 계속 성행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조선 왕조가 들어서고 억불 숙류 정책으로 전환하면서 사찰에 대한 특혜의 박탈과 박해가 시작되면서 사찰에서의 고질적인 병폐가 서서히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이시조선의 개국을 들여다보기로 하겠습니다. 고려 우왕 14년 5월에 명나라를 치렸고 압록강 중요 위화도에 출정했을 때 정수와 진력을 이유로 왕명과 팔도 통도사 최영장군의 징경명령에 반대하고 회군한 후 최영을 유배시키고 왕을 강화도로 내쫓고 우왕의 아들 창왕을 저익게 한 다음 창왕은 제2 1년 만에 강화도로 쫓겨나 10세 어린 나이로 이성계에 의해서 지해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성계가 이시조선 태조가 되었습니다. 아마도 이것이 우리나라 군사 쿠데타 1호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500년 동안 조선은 왕권 쟁탈을 위해 피비린내 나는 암투와 살육을 서슴지 않았다고 하여 이시의 국가란 뜻에서 비하해서 이시조선이라고 불렀는가 하면 살육으로 점철된 이시조선은 처음부터 군사 쿠데타도 집권했기 때문에 태어나지 말았어야 했던 나라였다고 한탄한 역사학자도 적지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동방예의지국의 충효를 강조했다고 하니 정말 아이러니컬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신은 존재하는가? 정의란 무엇인가? 니체는 신은 죽었다 라는 선언으로 유명한 독일어 철학자입니다. 기독교가 지배하던 시대에 복사의 아들로 태어난 그는 신이 웃다가 죽었다고 말함으로써 세계에 큰 충격을 던져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정의도 죽었는가? 살았는가? 다음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